성공률 100%의 심리 설득술 15가지. 사람들과의 소통은 우리의 일상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설득이란 단순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진심 어린 소통을 바탕으로 성공률 100%의 심리 설득술 15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설득의 기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눈은 마음의 창, 시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라.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진실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눈은 단순히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감정, 생각, 의도 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진심으로 소통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감 있는 눈빛은 당신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설득력을 강화시킨다. 2. 호칭은 관계의 시작.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라. 상대방이 선호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친밀감을 높이고 직함이나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예의를 표하는 방법이다. 호칭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계의 시작을 의미한다. 상대방이 선호하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3.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감을 표출하라. 낮은 자세로 앉거나 힘있는 악수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당신의 열정과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적극적인 자세는 당신의 자신감과 열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이다. 낮은 자세로 앉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힘있는 악수는 당신의 자신감과 결단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당신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만든다. 4. 경청은 최고의 설득.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설득을 시작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신뢰를 구축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5. 질문은 관심의 표현.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라. 상대방의 질문은 그들의 관심사와 궁금증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이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 설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끌어가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니즈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설득 전략을 조정하면 더욱 효과적인 설득이 가능하다. 6. 이름을 불러 친밀감을 형성하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에게 친근감과 호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더욱 친밀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7. 솔직한 대화로 유대감을 강화하라. 타인에게 쉽게 털어놓기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솔직한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8. 거절은 또 다른 기회. 포기하지 말고 원인을 분석하라. 거절은 설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설득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이다. 거절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 다시 시도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9. 만남의 횟수를 늘려 친밀감을 높여라.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친밀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화나 메시지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직접 만나서 대화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10. 선택의 폭을 넓혀 상대방의 결정을 유도하라.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넓을 때 더욱 자유롭게 느끼고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 설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1. 강약 조절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라.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물러나거나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들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하는 강약 조절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들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설득에 성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2.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라. 미소, 눈맞춤, 몸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은 말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긍정적인 표정과 자세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당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언어적인 표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긍정적인 표정과 자세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당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13. 칭찬과 인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라. 진심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얻는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당신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만든다. 14.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설득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상대방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설득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상대방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설득 전략을 조정하면 더욱 효과적인 설득이 가능하다. 15. 진심으로 소통하라. 설득은 단순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과정이다. 진솔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면 그들은 당신의 진심을 느끼고 당신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다. 진심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다. 진솔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는 것은 설득에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성격 유형을 파악하여 설득하라. 사람들은 카리스마형, 사색형, 회의주의형, 추종형, 통계형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설득할 때는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이들을 설득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카리스마형, 주로 정열가, 카리스마적인 매력 달변, 힘으로 상대방을 압도, 불굴의 정신 등의 단어로 평가되고 있는 형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형이다. 자신의 언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위험을 취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을 매우 중요시한다. 이 타입에게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알기 쉬운 설명과 솔직함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쉬운 단어를 이용해 단도직입적으로 논지를 전달하고 차트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설명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성격이 급한 경우가 많으므로 핵심 사안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좋다. 추종형은 유사한 상황에서 과거 자신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를 기준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특히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신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 제3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데에 매우 능숙하며 자신의 판단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형이다. 다른 사람을 추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혁신성과 선견성을 내세우려고 한다. 추종형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여 판단에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과거의 성과를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과거에 내린 판단과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의 판단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의주의형, 모든 데이터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특히 자신의 세계관에 반하는 정보에는 강한 경계심을 가지는 회의주의형은 때로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독선적 경영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요구 수준이 높고 알력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주위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데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이러한 유형의 경영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높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창생 또는 과거 같은 기업에 근무했던 동료 등 자신과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득을 시작하기 전에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둘 필요가 있다. 회의주의형의 경영자에게 반론을 전개하는 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사색형은 사려 깊다, 명석,
논리를 중시한다, 이론파 등의 평가가 많다. 데이터가 뒷받침된 자료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는 반면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할 뿐 아니라 최종 판단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유형의 경영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사, 케이스 스터디, 비용 및 효과 분석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유형은 비교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정보만으로는 설득이 어렵다. 특히 상황을 빠짐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카리스마형과는 달리 어떻게든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설득할 때에는 우려되는 사항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제형은 불확실성과 애매함을 매우 싫어하며 명백한 사실과 분석에만 관심을 보이는 형이다. 논리적 감정에 흔들리지 않음, 판단력 우수, 상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분석형, 객관적 등의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 단면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통제형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 정연한 설명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통제형은 적극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만 전문가에 의한 설명이 아니면 납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안 내용을 너무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오기 쉽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납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상세, 논리, 성실, 전진만이 있을 뿐 등이 이 유형의 경영자를 설득하는 핵심 단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